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가족사를 공개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시댁 식구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될까 걱정도 되었고, 이런 이야기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을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이야기가 그런 갈등을 더 부추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갈등이 아닌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명절이면 많은 며느리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갈등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변화해가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결혼 후 7년간 명절마다 반복되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설날 남편의 한마디가 우리 가족 전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엄마, 며느리는 우리 집 하녀가 아니에요. 라는 그 한마디가 만들어낸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은 지 7회가 흘렀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어느새 일상의 짙은 쓴맛으로 변해 있었죠.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제 마음은 늘 무거워집니다. 남들은 명절하면 가족 모임의 따뜻함, 맛있는 음식, 그리고 즐거운 대화를 떠올리겠지만 저에게 명절은 그저 노동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36의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입니다. 제 남편 태우는 겉으로 보기엔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집에서는 제게 늘 고생했어라며 어깨를 토닥여주고 가끔은 집안일도 돕는 모범적인 남편이죠. 하지만 시댁에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치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침묵만 지키는 겁니다. 윤정아, 이거 좀 도와줄래? 윤정 씨, 아이들 좀 봐주세요. 며느리, 설거지가 아직 안 끝났네. 명절 내내 귀에 들려오는 말들은 모두 일과 관련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집안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여기셨고, 두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웃으며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아왔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당연시되어 갔습니다. 오늘도 설날을 맞아 시댁에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해 온 재료들을 꺼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비치는 새벽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습니다. 윤정아, 올해는 전을 더 많이 부쳐야겠다. 작년에는 모자랐어. 반갑게 인사드리려 했던 제 마음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첫 마디가 일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집안은 점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시누이 가족들이 도착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모두가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손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어딘가 공허했어요. 남편은 가끔 부엌에 들어와 물을 마시거나 간식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수고해라는 말 한마디만 던질 뿐 도움의 손길은 내밀지 않았죠.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겠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시아버지와 남편, 매형들이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나는 항상 부엌에만 있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고 드디어 차례상을 차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누구 하나 제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죠. 그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니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족발, 전, 나물, 갈비찜 등 제가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 차려졌죠. 모두가 둥글게 식탁에 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끝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르며 이 모습을 지켜봤어요. 피곤함에 눈이 저절로 감겼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윤정아, 국 좀 더 떠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지 겨우 5분 만이었죠.
아직 제 밥 한 숟갈도 입에 넣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술 좀 따라주세요. 큰 시누이의 말에 부엌에서 막 돌아온 저는 다시 술병을 들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힐끗 보았지만 평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제는 지쳤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상황이 너무 지겨웠어요. 저도 쉬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은 늘 깨지고 저는 부엌과 식탁을 오가는 서빙로봇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문득 작년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밤새 준비한 음식을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하느라 얼굴 한 번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아이를 업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허리를 다쳐 한 달 내내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그저 젊은 사람이 왜 그래라는 말만 던졌죠. 식탁에 돌아와 앉으니 모두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없었던 것도 돌아온 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문득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게 그저 집안일을 담당하는 사람일 뿐인가. 그런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윤정아, 이제 과일 좀 깎아올래?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2젓가락 겨우 집어먹었을 뿐인데 또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어서려는 찰나 옆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단호한 표정이었죠. 모두의 시선이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태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는 우리 집하녀 아니에요. 그 말에 식탁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뭔가 말씀하시려다 입을 다물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7해 동안 시댁에서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으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언제 며느리를 하녀 취급했니? 남편의 얼굴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평소처럼 입을 다물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태호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갔고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인 자리잖아. 근데 왜 윤정이만 일하고 있어? 엄마도 누나들도 다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태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식탁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말에 시누이들이 고개를 푹 숙였고 시아버지는 멋쩍은 듯 턱을 긁적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지만 그것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차가운 웃음이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넌 원래 이런 애 아니었는데 며느리한테 너무 빠진 거 아니니? 그 말에 제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이제 남편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다시 입을 다물겠지. 지난 7해 동안 늘 그래왔듯이 말이죠. 하지만 태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에 본 적 없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엄마, 난 지금까지 너무 눈 감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윤정이가 명절만 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저는 믿기지 않는 현실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남편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작년에 윤정이가 허리 다쳤을 때 병원에서 의사가 그랬어. 과도한 가사노동 때문이라고. 그때도 난 아무 말 못했어. 엄마나 누나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태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남편도 이 상황을 모르는 척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도 저처럼 갈등 속에서 괴로워했던 거죠.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해요. 가족은 서로 돕고 나누는 거잖아요. 왜 윤정이만 부엌에서 종일 일해야 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초조하게 움직였죠.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열려는 순간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우 말이 맞다. 나도 이제 보니 윤정이만 일하는 게 이상하네. 시아버지의 조용한 한마디였습니다. 항상 묵묵히 신문만 보시던 분이 갑자기 말씀하시니 모두가 놀란 듯했어요. 시어머니조차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어. 우리 때와는 달라. 며느리도 한 사람의 손님으로 대접해야지. 매번 일만 시키는 건 옳지 않아?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형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윤정 언니한테만 의존했던 것 같네요. 작은 시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죠. 모두가 한 번씩 저를 바라봤고 그 시선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만이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꽉 다물어져 하얗게 변했죠. 하지만 시아버지와 태우 그리고 시누이들까지 모두의 생각이 달라진 분위기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혼란스러움이 스쳤죠.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관습이 갑자기 흔들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도 본인의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 테니까요. 식탁에 묘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이내 진정시키고 계속 말했습니다. 7해 동안 참아왔던 제 진심을 담아서 말이죠. 저도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명절이 항상 부담스러웠던 건 제가 늘 부엌에만 있어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말이 끝나자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내면의 갈등이 있는 듯했어요.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관습과 이제 마주한 새로운 시선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집안의 방식대로 했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동요도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가 큰 위로가 되는 듯했어요. 여보,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시어머니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에 미세한 반성의 빛이 스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작은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과일 깎아올게요.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죠. 작은 시누이는 부엌으로 향하며 제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곧이어 큰 시누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도 설거지 좀 도울게. 한 사람, 두 사람, 식구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해 동안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만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랜 세월 당연시 여겨온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정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정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녀도 자신의 방식대로 가족을 사랑했던 것이고 단지 그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이제야 제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다행이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었죠. 부엌은 어느새 온 가족이 모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툴지만 함께 일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시누이들은 과일을 깎는 법을 물었고 시어머니는 차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시어머니가 문득 제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그 순간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 웃었고 이내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어요. 시누이들도 제가 알려주는 대로 요리를 도왔고 심지어 남편과 매형들까지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명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구시대적인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이해와 존중이 느껴졌어요. 저녁이 깊어가고 명절의 첫날이 저물어갔습니다. 함께 정리하고 난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부엌이 아닌 가족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낯설면서도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윤정아, 차 한잔 할래?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약간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항상 제가 차를 대접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제가 대접받는 위치가 된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직접 차를 끓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차를 마시며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는 제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7해 동안 명절에는 항상 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가족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웃음에 자연스레 동참할 수 있었죠. 사실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어요. 제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는데 항상 부엌에만 있다 보니 정말 가족이 된 느낌보다는 일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시누이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니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시어머니의 눈가가 부러졌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윤정아. 나는 그저 우리 때는 다 그랬으니까. 나도 시집와서 그렇게 했고. 시어머니의 말에 깊은 이해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시절에는 똑같은 상황을 겪었을 테니까요. 세대를 타고 이어진 관습이 만든 벽이었던 거죠.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 보니 너무 힘들게 했구나.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도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관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던 것뿐이니까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명절마다 언니만 일하는 게 불편했어. 그런데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 따랐던 것 같아. 작은 시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침묵이 단지 무관심이 아니라 어쩌면 불편함과 어색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갈등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배우게 된 거죠.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절은 아직 이틀이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자. 윤정이는 항상 음식을 잘 준비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배워서 돕는 거야. 그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처음으로 명절이 부담이 아닌 기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명절을 보낸 것 같아. 정말 행복했어. 남편의 눈에도 행복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동안 그도 마음속으로 많이 갈등했을 텐데 이제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어요.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어.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새벽에 자동으로 눈이 떠졌지만 남편이 오늘은 좀 더 자라며 다시 이불을 덮어주었거든요. 그래서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명절 아침은 처음이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오니 부엌에서 이미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전을 부치고 계셨고 큰 시누이는 국을 끓이고 있었죠. 작은 시누이는 상을 차리고 있었고요. 아, 윤정이 일어났네. 잘 잤니? 시어머니의 반가운 인사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이 꿈만 같았거든요. 네, 덕분에 정말 잘 잤어요. 제가 도울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 오늘은 우리가 할 테니.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식탁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어찌나 감동적인지. 시누이가 국을 끓이다 실수로 국물을 엎질렀을 때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소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그래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했으니까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식사 시간에는 모두가 둥글게 둘러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옛날 명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남편은 어린 시절 추억을 나눴죠. 저도 처음으로 제 친정 가족의 명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관심 있게 들어주었어요. 윤정이네 집은 명절에 어떤 음식을 주로 해? 시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니까요. 우리 집은 항상 동지팥죽을 끓여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특별한 비법이 있거든요. 그래?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보자. 나도 배우고 싶구나.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서로의 전통을 존중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제야 비로소 두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각자 맡은 음식을 하나씩 준비했죠. 저는 전을 부치는 법을 시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집안 전통 요리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니 훨씬 즐겁네요. 작은 시누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진 것이 느껴졌어요. 예전의 엄격함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매번 혼자 하느라 힘들었단다.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녀도 자신만의 부담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는 함께해요, 어머님. 제 말에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딘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난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차를 준비했지만 기분이 전혀 달랐어요. 예전처럼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닌 가족에게 내 정성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차 정말 맛있네, 윤정아. 시아버지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살며시 손을 잡아주었고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족 각자의 꿈과 희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가족 안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그것이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윤정아,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잠자리에 들기 전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7회의 아픔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요. 이제 함께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일어나 보니 이미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잠을 자도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했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방에서 나오니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신문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보였어요. 부엌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윤정아,
잘 잤니? 얼른 와서 같이 하자. 시어머니의 반가운 목소리에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말 잘 잤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엌에 들어서니 온통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시누이들이 웃으며 요리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자리를 내어주셨죠.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농담도 하고 서로의 조리법도 공유하고 때로는 실수에 함께 웃기도 했어요. 윤정아, 너는 정말 요리를 잘하는구나. 내가 오히려 배울 게 많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제 노력을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식사 시간에는 모두가 둥글게 둘러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아침부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처음으로 명절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닌 정말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오후에는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질문할 필요도 없이 부엌에 있어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 같이 윷놀이 하면 어떨까? 시아버지의 제안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처음으로 가족 활동을 제안하셨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어요. 오후에는 정말로 온 가족이 함께 윷놀이를 했습니다. 팀을 나누어 경기를 펼쳤는데 저와 시어머니가 한 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게임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윷을 던져 뭐가 나왔을 때 저희는 서로 손뼉을 마주치며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윤정이랑 같은 팀이 되니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이해와 화해가 담겨 있었어요. 윷놀이를 하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어린 시절,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런 대화는 지난 7회 동안 단 한 번도 나누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윤정아, 이번 명절은 정말 특별했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에게도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우리 집의 며느리가 아닌 딸이 되었으면 해.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해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구나. 정말 미안해.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포옹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오랜 갈등과 아픔,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짐을 싸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 시누이들도 제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심 어린 눈빛이었죠. 언니,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그때는 내가 모든 준비를 할게요. 작은 시누이의 말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저희 관계는 단순한 시누이와 올케가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기 전 시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윤정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오너라. 이제는 내가 진짜 우리 딸이니까.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이번 명절은?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정말 행복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유독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가끔 제게 미소를 건넸고 저는 그 미소에 화답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정말 용기 내줘서 고마워. 제 말에 남편이 잠시 시선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아니, 내가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그동안 침묵했으니까. 침묵이 잠시 흐른 후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늘 갈등이 있었어. 엄마의 기대와 너에 대한 내 마음 사이에서. 하지만 그건 핑계야. 내가 더 용기를 내야 했는데. 저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괜찮아. 우리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는 서로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지난 3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7년 동안의 굳어진 관계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변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다음 명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몸을 감쌌어요. 드디어 진정한 가족의 품 안에 안긴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금방 마음이 놓였어요. 윤정아, 잘 지내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와볼래? 내가 좋아하는 동지팥죽을 함께 만들어 보고 싶구나. 그 말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셨다니. 명절날 제가 무심코 했던 말이었는데 그걸 마음에 담아두셨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제가 할머니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말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 상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테이블을 세팅해 놓으셨고 재료들도 미리 준비해 두셨더군요. 시누이들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팥죽을 만들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명절 이후로 저희 관계는 꾸준히 변화해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명령조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저도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두려움 대신 기대감을 느끼게 되었죠. 시누이들과는 때때로 여행을 함께 떠나기도 했고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년 후 또다시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윤정아, 기다렸어. 이번에는 내가 전을 부치는 법을 완전히 마스터했단다. 내 솜씨에는 못 미치겠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부치시는 전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맡아 움직였고 누구 하나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차례상을 차리고 함께 절을 올리는 시간. 모두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에 짓눌린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시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구나. 고맙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힘듦을 호소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지 않게 되었고 시누이들도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녁 모두가 함께 담소를 나누며 차를 마시는 시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감사와 사랑을 읽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야.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빛처럼 저희 가족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라는 타이틀에 갇히지 않고 한 사람의 가족으로 존중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명절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소중한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되었어요. 고마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준 남편에 대한 감사함,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인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용기에 대한 뿌듯함까지.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은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